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전야에서 이혼 4년 차 강력반 형사 지호 역을 맡은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에 임박한 완벽주의자 재활 트레이너 효영역 맡은 유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전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와인 배달부로 일하던 재헌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작정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비정규직 진아 역할을 맡은 이현입니다. 네, 새해 전야에서 국제 결혼을 앞둔 커플 용찬 역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용찬의 누나 역할 맡은 용미 역할 맡은 염혜란입니다. 네, 새해 전야에서 사랑 앞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믿는 긍정 퀸 원예사 5월 맡은 최수영입니다. 긍정퀸 5월을 사랑하는 국가대표 파라림픽 국가대표 선수 레어한 역을 맡은 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이 대단한 배우분들과 저희가 1년 반 이상의 대장정을 마치고 영화를 완성한 새해 저녁의 연출 홍지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계속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질문을 좀 정리하는 동안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전야는 어떤 영화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일주일이라는 특별한 시점을 배경으로 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새해 전야는 제목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구정 앞두고 이제 또 두 번째 맞이하는 우리나라 사람만의 힘. 새해 1월 1일 앞에 일주일 전에 각각의 9명의 커플별 혹은 커플과 운명이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갈등 많고 계획 많고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보낼까?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해프닝 그리고 에피소드 그런 걸 한 드라마로 함께 엮어보았습니다. 새해 전야는 일과 사랑과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 9명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이 얘기들을 펼쳐 나갈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질문을 좀 정리하는 동안 김강호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과는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지호의 파마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릭터 설정에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마머리. 글쎄요, 지호가 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물, 그냥 옆에 사는 아저씨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또 그런 걸 좋아하세요. 뭔가 저를 자꾸 막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런 파마를 더 세게 말아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저에게 강요 아닌 강요도 하셨는데 전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은 헐렁해 보이고 강력반 형사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 딱 갖춰져 있고 뭔가 무서워 보이고 그런 직업적인 느낌이 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이혼 4년 차인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머리를 좀 말아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색다른 변신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일보 이혜진 기자님께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영화를 보니 연말을 겨냥하고 만든 영화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코로나19로 연기가 돼서 2월에 개봉하게 됐는데 좀 아쉽지 않으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에게 한 번에 더 새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사실은 저희 대기하면서 배우분들과 얘기 나눴고 이 코로나 와중에 개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새해 전 특히 1월 1일이었다면 크리스마스 이후부터의 그 연말 풍경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시기는 저희한테 축제이기도 하고 약간 차분한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일주일을 담은 거라서 오늘로부터 거슬러 일주일이어도 상관없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미지적으로 조금 풍성한 영화가 되는 게 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님께서 유태호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네. 스노보드 선수이면서 다리에 장애를 가진 인물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사랑을 위해 도전하는 인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조명현 기자님. 네. 제가 사실 이런 패럴림픽 선수에 관한 소재를 한 번도 못 봐서 좀 끌렸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형태의 사랑 이야기들이 한 영화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적으로 클래식한 요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러브 액츄얼리 못지않게. 그런데 우리나라 판의 영화. 그래서 그런 클래식한 영화에 한번 출연하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물론 그런 신체적인 장애인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레완이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레완이와 월 사이에 그 사랑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런 세계적인 편견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최시원, 라미란 배우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캐스팅 배경과 촬영 현장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특별하게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출연하는 배우분들과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최시원 군 같은 경우는 연희 배우와 또 최수영 배우와도 굉장히 인연이 있어서 잠깐 나왔지만 오프닝 엔딩 즈음에 나오는데 굉장히 강렬한 인상, 코믹 요소를 마음껏 발휘를 해줬고요. 놀이터에서 놀듯이. 라미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여메란 배우님과 최수영 배우님이랑 또 인연이 있죠. 그래서 또 스필름이랑도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영민한 배우셔서 단 한 회 촬영을 했는데 뭐랄까요, 뭐 다른 연기 디렉팅이 필요 없는 배우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인연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다음에 만나자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 출연을 오시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영화 속에서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걸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아주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네, 반가운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센 김보라 기자님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모두 각자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세이전야의 캐릭터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외치는 인물들입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해 각자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김강호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행복해지고 싶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외치는 인물. 행복이 항상 거창한 거를 생각하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되게 예전에는 이것저것 되게 조건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행복이라는 거는 맛있는 음식과 햇빛과 친구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작게나마 이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멀리서 찾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행복은 주어진 상황에 항상 감사하는 것.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 많이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행복이 뭘까 막 생각을 해보면 극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여서 막 영화를 막 예매를 엄청 막 줄을 서서 하고 그래서 막 그 영화들을 보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래서 빨리 좀 종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영화를 기다리며 뭐 팝콘을 사서 영화를 기다리며 그렇게 좀 빠른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큰 바람이네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아주 그래도 단순해지고 더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각자 정말 행복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거든요. 욕심을 좀 버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비수기를 끝내고 행복해지고 싶은 커플의 이야기라는 그런 소개 멘트가 있었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행복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사람들이 이거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비수기, 갈등 이런 게 없으면 행복이라는 그 결말이 쉽게 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갈등, 고난, 아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행복이랑 감히 나란히 하면 좀 행복에 대한 의미가 더 밝아지고 더 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결말을 더 느끼고 더 기쁘게 맞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보라 기자님, 너무나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행복을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게 저한테 행복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자유롭게 뭐 영화 보러 다니고, 건강하고,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가 또 질문하게 되지만 제가 저한테 두려움 없이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안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한 대답인가? 아닙니다. 아주 철학적인 네, 대답이신 것 죄송합니다. 보통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제일 불리해요. 모두 다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행복은 오늘이랑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것. 그 내일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른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작품을 기약하고 이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고 관객분들이랑 만나고 그런 날들을 기약합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정리하는 동안 캐릭터에 관한 질문 조금씩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캐릭터인 유인나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전에 보여주셨던 좀 밝고 발랄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지점의 캐릭터를 보여주셨는데요. 연기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효영이 이렇게 좀 표현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기해왔던 캐릭터들은 좀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하는 인물들이었는데 효영이 그렇지 않은 점이 일단은 끌렸었고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여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의 미묘한 괴리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감독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도움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프로다운 모습을 재활 트레이너인데 프로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좀 운동이나 뭐 클라이밍 같은 거 좀 열심히 연습하고 또 감독님께서
아까 김광 선배님한테도 이렇게 뭐 파마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딱 첫 만남에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셔서 그날 바로 가서 머리를 단발로 잘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님께서 질문 주셔서요. 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박찬은 기자님께서 유현석 배우님 그리고 이현희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해외 촬영 에피소드가 궁금하다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처럼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화를 보시면서 당시의 감회가 어떠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특히 아르헨티나 장면들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고 이 영화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촬영되다 보니까 뭔가 그때는 그만큼 소중함을 좀 몰랐던 것 같은데 좀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같이 뭐 소고기도 먹고 또 와인도 마시고 이랬던 추억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모든 그때 아르헨티나 촬영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지금은 에피소드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현희 배우님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촬영했을 때 정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해방감, 좀 너무 시원한 이거스 폭포가 너무 시원해 보였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촬영했을 때 너무 감사한 기억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치만 언젠간 다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영화 보시면서 또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동희 염혜란 배우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분 천도링 배우와 연기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정말 그 분이 정말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같은 배우로서 그분의 정말 눈을 바라보면 같이 저도 막 열정에 정말 정말 연기자로서 만나서 정말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정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도 주셨고 정말 보고 싶네요. 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천도령 배우가 많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많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 왜 평소에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언어를 알았더라면 많이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어떤 답답함은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교감을 하는 장면에서 어떤 눈빛으로 다 읽혀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배우 대 배우로서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장면을 찍게 돼서 이게 언어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노라이츠 손은 기자님께서 최수영 배우께 질문 주셨는데요. 긍정 파워가 가득한 5월 캐릭터가 평소 배우님 이미지에서 쉽게 연상이 되고 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데 있어 어려웠던 부분이나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5월이를 연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쵸, 감독님. 그래서 감독님께서 더 밝게는 어떻게 돼? 그래서 더 밝게요. 제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좀 쿨하다고 해야 되나? 좀 차분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이렇게 막 월이처럼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밝고 사랑스럽기만 한
캐릭터가 생각해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늘 그 밝은 에너지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때 장르물 드라마를 또 하고 있었는데 그 맨날 피가 가득한 살인 현장에서 연기를 하다가 세해전야 현장 와서 정말 이렇게 맑게 개안하고 힐링하고 갔던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오월이가 물론 성품이 좋은 친구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장애도 극복을 할 만큼 특별한 좋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환이를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냥 레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그 장애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된 거지 특별히 뭐 편견이 아예 없고 굉장히 이렇게 맑고 순수한 그런 캐릭터라고는 생각 안 했고 그냥 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젊은이 같은 느낌을 네, 감독님과 상의해서 내려고 해석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최수영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예수정 배우님과 모녀지간으로 자연스럽고 마음 따뜻해지는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함께 연기하시는 게 어떠셨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정 선배님의 엄청난 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엄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시는 걸 보고 팬이 됐었는데 그 무섭기만 한 그런 연기를 보다가 실제로 그 따뜻한 모녀지간으로 연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선배님이 정말 엄마처럼 너무 따뜻히 대해주시고 네,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네, 어렵지 않게 잘 연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께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주요 캐릭터 설정과 주변 인물의 설정에서 가장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 주셨고요. 비정규직, 장애가 있는 선수 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동료 형사가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굉장히 많은 주인공과 많은 이야기를 담을 때 역시 키워드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다양성들이 정말 여러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각 커플별 상황적 다양성도 있고 캐릭터적 다양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해전야라는 그냥 동시기를 맞는 우리 모두의 갈등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려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젊은이들 이야기,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싶은 모든 이의 욕구에 너무 비정규직인데 언제 휴가 한번 써보나의 고민이 있고 덧붙여지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번아웃이 돼버렸네, 완전히 무능한 사회 낙오자가 돼버렸네, 이런 사연도 있고 스타트업에서 아주 작은 여행사 너무 잘 꾸렸는데 바로 횡령을 당해버리네, 뭐 이런 아주 정말 이 집안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장애가 읽혔으면 좋겠는데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네, 우리 사랑에도 문제가 있나? 도 있고요. 또 재활 트레이너이자 강력계 형사가 정말 우연적인 요소로 일로 만났는데 우리 사랑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아주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부분은 이 새해전야는 모두가 새해를 맞으니까요. 그리고 모두 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양한 캐릭터들에 공감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엄두를 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캐릭터 질문 조금씩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겪고 있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큰 화두가 된 바 있었는데요. 캐릭터 설정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번아웃이라는 거를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는 게 좀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모두가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무언가 지쳐가는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재헌이가 결국에는 한국에서 그 번아웃을 겪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구에서 한국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어떤 삶을 다 잊고 거기서 좀 바쁘게 지내던 재헌이 아니라 좀 여유 있고 좀 그곳에 잘 적응해 가면서 현지인들과 어울러서 지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번아웃을 좀 극복하려고 있었던 재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현희 배우님께도 캐릭터에 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연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진아 역을 맡으셨는데요. 캐릭터 준비에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청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하지만 저도 겪었기 때문에 제 20대를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20대 때 굉장히 바쁘게 지냈지만 그 바쁜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좀 사랑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상황들이 힘들다고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행을 떠난 진아의 마음, 그리고 여행으로서 저도 리플래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여행 안에서 다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그 맥스무비 위성주의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영화 잘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태호 배우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러브 액츄얼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이들의 사랑을 스크린에 담고자 하셨던 이유와 감독님께서 각 커플이 어떤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과찬이세요. 러브 액츄얼리는 저희가 워너비 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하죠. 지금 봐도 너무 새롭고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영화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애썼는데 지호효영 두 커플은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연출로서도 어른스러운 사랑이라고.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리고 완벽함을 외장으로 하지만 실제 정말 여린 구석들과 상처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들은 조금 다르게 나머지 세 커플들이랑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 번 더 옷을 더 입길 바랬죠. 그래서 좀 약간 어른스러운 사랑을 주문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 재헌과 진아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제3자 요인이에요. 저희가 어떤 로망으로 갖고 있는 여행의 이상 같은 곳이잖아요. 이왕이면 나 여기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런데 내 지금 상태가 정말 너가웃이야. 그럼 우린 거기서 뭘 할 수 있어? 자유를 누려보자. 자유지향의 젊은 커플이고요. 또 이동희, 여메란 그리고 천두링 배우가 3자로 했었던 거는 가족 관계가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저희 영화에서. 그런데 문화가 다르다는 것,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나? 우리의 공고했던 사랑을 흔들어 놓나? 라고 할 때 각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느라고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세 커플들은 이 세 분들은 주장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미안해하다가 오히려 일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조금 우리한테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라고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고요. 유태호 최수영 배우님이 하셨던 그 5월 내환 캐릭터는
아까 이선필 기자님이 하셨던 다양성의 이야기,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랑을 보는 시선에 혹시 불필요한 색안경을 끼고 계시진 않으세요? 라고 묻고 싶었죠. 보기에도 이들에게 힘을 얻고 싶고 너무 풋풋하고 너무 젊고 너무 건강한 커플들이라서 힐링 커플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공지드렸던 저희 웹하드의 포토월 사진이 조금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5분 안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동희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연기가 굉장히 유창하게 들렸는데요. 중국어 연기 어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감독님하고 또 많이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언어만 다를 뿐이다가 여전히 좀 강하게 좀 왔지. 사실 이제 그 뭐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영화에서 보여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굉장히 거의 노래를 외우다시피 그냥 정말 자다가도 이렇게 한번 대사 해봐 이러면은 이제 할 수 있도록 막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어머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차이나는 즐거워 그 TV라고 그 중국 드라마가 이제 계속 방영되는 그 채널을 굉장히 즐겨 보시는데 집에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TV 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와서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염혜란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게 활동 이어가고 계신데요. 새해 전야에 어떤 점이 이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로맨틱 코미디라고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전 로맨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코치님이랑 약간 눈빛 교환을 좀 했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밝고 설레이고 뭔가 보고 나서 나도 조금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 날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설렘을 주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일상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 워낙 좋아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최수영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양한 작품에서 계속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이번 새해 전에는 어떤 점에 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로맨스 코미디라는 장르를 한 번쯤 영화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셔서 하게 됐고요. 또 상대 배우가 우리 유태호 배우님이라고 하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고 또 평소에 홍지연 감독님 작품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사실 다양한 캐릭터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가 저는 한국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고 또 관객분들한테도 뭔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도 유태호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신선한 캐릭터가 인상적인데요. 이번 새해 전야는 또 어떤 점에서 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기자님 이름이 안 뜨네요. 일부러 편집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연기자로서 전 항상 그 전 역할하고 완전히 다른 역할을 좀 찾게 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 중에서 일단은 좀 다르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아직도 못 봤던 뭐 그런 캐릭터 뭐 그런 점들에서 좀 매력을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장애 가지고 계신 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다치다가 배우가 됐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감은 있지만 감히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뭐 거기에 관한 어려움이 항상 도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으로 또 하고 싶게 됐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 동일하게 질문드립니다. 새해 전야의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이번에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전 포인트를 오셔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기자분들께 처음 선보이는 날이기도 하고 심지어 배우분들한테도 처음 완성작을 보였어요. 늘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이 선물 같은 영화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포인트 없고요. 그냥 포인트는 찾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뵐게요. 네, 그리고 유태호 배우님, 영화의 장점 소개시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방금 이렇게 팀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영화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야, 그 폭포 장면을 보면서 어찌나 시원하던지 여러 가지로 좀 이 영화가 해소시킬 수 있는 우리 요새 일상에서 좀 많이 힘들고 답답해하는 면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뭐 여행 갔다 오는 기분 같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도 있고 우리는 뭐 강원도까지 갔다 왔지만 뭐 네, 그쪽에 스키 리조트에서 뭐 좀 시원한 그런 해소 요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소시키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최수영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면서 저는 참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커플들 다 각각의 재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뭘 원하시든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 네, 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이니까요. 마음껏 오셔서 즐기고 웃다 울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고요. 각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니까 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새해 전야의 관전 포인트는 뭐 카운터 염혜란 선배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염혜란 선배님의 그 화려한 그 조율 연기, 그 국제 커플의 어떤 그런 어떤 갈등을 조율하는 화려한 조율 연기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어쨌든 전 시리즈인 결혼 전야의 홍지영 감독님께서 또 촬영하신 건데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저희 영화 안에 또 전작품을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전 찾았습니다. 저는 저희 영화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촬영된 영화고 또 해외에서 촬영도 했었고 또 연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던 어떤 그런 순간을 담은 영화인데 전 보면서 진짜 시공간 여행을 좀 하고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보면서 그립기도 하고 너무 또 뭔가 우리 언젠간 저 때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도 느끼게 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아까도 막 저희 같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커플들이 다 나와서 다들 아픔이 있는데
굉장히 그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 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행복은 어쨌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는 보고 나면 그냥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희 영화 보시면 물론 뭐 멋진 또 이가스 폭포도 나오고 아르헨티나의 멋진 풍광도 나오지만, 와, 우리나라에 이런 장소들이 있구나, 또 서울에도 이렇게 멋진 곳이 핫플레이스들이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또 배우들의 또 귀여운 연기는 덤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간담회는 질의응답 시간은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야오린 역의 천두링 배우가 좀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국내 유학 중인 중국인 대상으로 새해 전야의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멀리서도 저희 영화에 큰 애정을 보내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우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화 보시고 작년에 답답한 마음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극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새해 전야 곧 개봉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극장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새해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보시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거리 두고 앉으니까 팔걸이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극장에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새해 울렁증이 좀 있는데 그러신 분들 영화 보시고 조금이라도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화 2월 10일에 개봉합니다. 날짜가 너무 아름답죠? 제 생일이에요. 네, 저는 제 생일날 저희 영화 개봉일이라서 보러 갈 건데요. 저한테 너무 선물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선물 같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봬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야우린 포함해서 이렇게 8분의 배우 자산이 있다는 건 제가 얼마나 행복한 감독인지를 이 자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